신상 가서 줌하고 이렇게 신상을 새로 뜯은 거예요. 실전도 하세요? 다루세요? 예. 아니, 그냥 저희 팀이 맡겠습니다. 네가 그냥 해서 잘 무서워. 중앙대학교의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요거 누르면 아마 포토 사진 찍히고 제가 요거 이제 실내외 발표자 끝날 때마다 이거만 누르면 되는 거죠? 네, 녹화 중이면 이렇게 뜨고 특히 요거 국내 끝나면 같은 경우는 제 예. 아시겠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찍고 그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 거는 국내 학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술대회 거의 앞으로 모금으로 가끔씩 참여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기회가 많이 열려서 얼굴을 좀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내 학회든 해외 학회든 넥타이를 메고 제가 발표할 거는 실제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래 제 주제가 받은 게 인도 사건 연구 현황과 과제라고 해서 주로 해외 학계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네, 2014년에 제가 그동안에 나와 있던 해외 학술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집에 실린 것은 국내 학계의 연구사를 중심으로 실었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으로서 해외 학계 그 중에서도 인도 사본 중에서도 산스크리트 사본 연구에 대해서 유용한 지식을 중심으로 사이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약간 비주얼적으로 조그만 반 정도의 시간을 쓰고요. 나머지 반은 제가 써온 연구들을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을 보시면 바미안 쪽에서 발견된 금강경사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도라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는 산스크리트는 많이 하지만 인도어라는 얘기를 쓰진 않는데요. 인도어는 지금 보듯이 인도 아리아어의 중심이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쓰여지는 힌디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염두에 둔 인도 사본이라는 것은 크게 산스크리트와 프라크리트. 그러니까 프라크리트는 이렇게 어떤 광의에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 산스크리트 이외의 모든 언어를 포함한 중세 인도어, 그러니까 중인도라고 해야 되나요? 미들 인도라고 하는데 포함하는 게 있고 작은 좀 협소한 부분에 프라크리트어가 있습니다. 빨리어도 학자마다 다르지만 인도 정통에서는 빨리어를 프라크리트 조리를 놓지는 않는데요. 그다음에 아빠브람사라든가 간다리 이 정도가 아마 고전에 쓰였던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듯이 인도 불교 사본 연구 현황은 제 거에 네팔 사본, 중앙아시아 사본, 길기트 사본, 그다음에 티베트 사본, 간다리 사본, 바미안 사본으로 나눠서 개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이렇게 해서 최근에 불교학 연구 동향을 본 인제 풀사본 연구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2014년까지의 연구들이 중점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빨리어 사본 연구는 법진 스님이 저랑 같이 2014년 같은 후에 빨리어 사본 연구에 대한 현황이랑 자세하게 써놓으셔서 보면 이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할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전공이니까 산스크리트 사본은 이 중에서 네팔,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길리트, 그 다음에 티베트 혹은 티베트 자치구 사본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것은 국내 연구 현황이랑 제가 사본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수레 약간 그런 점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팔 사본은 영국의 외교관이자 이 사람이 인도학자인데요. 포지슨이 1824년 네팔 카트만두밸리 계곡 아주 좀 좁은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불교 산스크리트를 포함한 사본들을 발견하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 이걸 존재를 보고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이죠. 호지슨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람의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관계된 것들 전부 다 카탈로그 형식으로 정확히 정리가 돼 있어서 아마 찾아보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하시면 제가 이 PDF를 보내드리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접하는 산스크리트 편집본, 그러니까 사본을 가지고 편집자가 편집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학계에서는 1차 자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스크리트 사본이 1차 자료라고 하면 편집본은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접하는 산스크리트의 편집본이 사용한 것으로서 이 네팔 사본은 뭐 빠른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14세기 이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네팔 독일 사본 보존 프로젝트라고 해서 약어로 NGMPP라고 하는데요. 1970년서부터 2002년까지 30년이 넘는 동안 18만 개 이상의 사본을 마이크로필름화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필름 한 것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다 못 끝났는데 그래도 30년 동안 이런 펀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약간 독일스럽습니다. 근데 사본의 종류들은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교 탄트라들입니다. 지금 현재 학계에서 가장 연구가 안 돼 있는 게 불교 탄트라 혹은 그 이후에 탄트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붐이 특히 사본 쪽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쪽에 가장 많고 불교 텍스트는 왜 우리가 말하는 나가다마하 그래서 9가지 해가지고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서부터 2014년도까지 된 것은 뭐냐면 NGMCP라고 해서 중간에 바뀐 거는 프리저베이션이 카탈로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NGMCP 중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넘버를 안다 했을 경우에 뭐 가령에 A 이런 식으로 치면 이렇게 쭈르륵 나오니까는 A는 뭐 이제 궁중 그러니까 궁전에서 가지고 있던 사본율을 A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가령 제일 위에 있는 경우에 사본이 바로 NGMPP에서 마이크로필름을 촬영을 한 겁니다. 그 밑에 게 작년에 똑같은 사본인데 제가 제 연구과제여가지고 작년에 그 신재관 선생님이 인도를 갔을 때 부탁을 해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뭐 같기야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는 조금 남아있는데 더 날라가 있죠. 주로 많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날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본을 연구할 때는 예전에 한 30년 전에, 30-40년 전에 마이크로필름이랑 현재 거를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아까 본다면 이 번호는 NGMPP의 마이크로필름 번호로 A39-13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까 페이지에서 찾으신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간략한 기술이 나와 있고요. 어떤 사본들에 대해서는 처음과 여기는 이게 마지막 사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파이널 콜로폰은 없는데 그 섹션 콜로폰이나 혹은 서브 콜로폰이라고 하는 콜로폰, 그 다음에 마이크로필름 데이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있습니다. NAK라고 하는 거는 내셔널 아카이브 카트만두 그래가지고 요새는 내셔널 아카이브 네팔로 바뀌기는 했는데 이쪽에 가면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게 지금 네팔 지진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우편 신청은 할 수 없고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좀 구하는 방식으로 요새는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다시 열겠죠. 자, 2호 사본은 요 사본 같은 경우에는 네팔 사본 중에서 혹은 조금 많은 분야가 남아있는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인 캔디데이트인데요. 필체로 봐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정도로 되어 있는 십지경 사본입니다.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네팔 사본 중에서 가장 빠른 산스크리트 사본은요, 우리가 흔히 8천성 반야경이라고 하는 아슈타사스리카 프라냐바미터인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이거는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 쪽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인데요. 요새는 이렇게 아까 보시듯이 많은 부분의 사본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상들이 있어서 이따가 나중에 김진아 선생님 거 소개하면서 이거는 중간에 끼워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크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직 둥그러지기 전에 거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요,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본들을 인터넷을 통하거나 접해서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야, 사본이 그거 유럽 애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사본을 하냐 그랬는데 웬만한 것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안 올라와 있는 건 돈 주고 아까 제가 말했던 십지경 사본 같은 거 찍으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돈 좀 주고 부탁을 하면 또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극비리에 풀지 않는 사본을 빼고는 대부분 사본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중앙아시아 사본으로 넘어가 보면요. 앞에는 시작이 1820년대였는데요. 중앙아시아 사본은 1890년대에서 1910년대. 그러니까 동투르키스탄이라고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중국의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인데요. 그래서 발견된 중앙아시아 사본들입니다. 이 사본들은 2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서 브라우니 사본인데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들은 그러니까 팡립 야자나무잎에 그 브라우니로 인도 브라우니로 쓰여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고유의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사본은 그러니까 종이에 잉크로 만든 사본들입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이어졌다면 계속해서 안 다치고 이어졌다면 인도에서도 종이 사본들을 썼을 텐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가장 빠른 사본들의 대강 보면은 대부분 18세기, 17, 18세기는 야자나무 잎을 쓰고요. 19세기 사본들이 주로 이제 종이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도에는 종이가 굉장히 늦게 뭐라 그러나 전달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쇄술이 발달 안 돼서 굉장히 후대까지 필사 전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중앙아시아에 처음에 나왔던 우리 간다리어로 쓰여 있고 문자는 카로슈티 문자로 쓰여 있는 법구경. 요새는 이 법구경에 대한 새로운 버전들이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간다리 법구경으로는 보통 이것을 얘기를 했죠. 근데 보존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요. 대부분 단편입니다. 쪼개져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IDP 사이트에서 가령 아까 나와있던 제가 요새 보고 있는 게 십지경 사본이어가지고 십지경에 관련된 거를 배워보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바로 종이에 중앙아시아 브라운이 약간 변형됐는데요.
브라우미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한 7세기에서 8세기 정도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다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쪽에는 지금 414 AD의 그 한 폴리오는 이제 한 장을 말하고 앞면 뒷면이 있는데 요거랑 해가지고 세 폴리오, 즉 요런 6개가 아피부스였기 때문에 3장 그리고 6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O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OR은 이게 그러니까 런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런던 그 도서관에 있었던 아까 처음에 말했던 호지 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본들이 지금은 IDP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조금 중앙아시아 사본이고 브라우미 사본이고 그래서 조금의 연습이 필요하다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중앙아시아에 지금 실크로드를 봤는데 대부분 이제 북로랑 남로라고 그러나요? 저는 실크로드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제일 중심지였다 그러면 남쪽에서 있어서의 코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쪽으로 이렇게 도낭,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툴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뚱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카시가르도 법화경 사본으로 발견된, 중앙아시아 사본으로 발견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지역에서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북쪽에 있던 문헌들의 다수는, 거의 절대적인 다수는 추정은 이제 근본설인체 일부로 보고 있는데 소위 주류불교 혹은 평칭으로서 소승불교의 문헌들이 다수입니다. 반대로 남쪽의 코탄 쪽에서는 상황은 반대입니다. 즉 뭐라고 하냐면 대승불교의 문헌이 다수이고 그 다음에 소승북은 요새는 주류불교라고 하니까 주류불교 문헌들은 굉장히 소수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길기트 지역인데요. 이 길기트 지역, 그 다음에 바니안 지역. 요 분類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요새 학자들은 그레이터 간다라고 해서 대간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지역에서 이제 간다리어, 산스크리트가 아닌 간다리어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문자도 카로슈티 문자로 된, 혹은 조금 후대에 거는 바니안 사본들은 언어는 간다리어인데 문자는 브라우니 문자로 된 사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본들이 빠른 거는 BC 1세기서부터 시작되고 대부분은 1세기에서 3세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라크리티어랑 다르게 산스크리트화가 많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우리 불교학의 역사, 그러니까 불교학 지도의 역사를 바꾼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주로 그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빨리 계열해가지고 소위 남방상자부라고 불리는 파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런 남방상자부라고 불리는 파 정도의 혹은 더 이상 가는 규모들이 이 북서 인도 쪽에 존재하였고,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단편들로 남아있고,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특히 예전에는 미국의 연구자들이 하고 있다가 요새는 중심지가 뮌헨으로 옮겨갔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게 잠깐의 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연구 자체는 가장 많이 한 게 여기도 역시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쪽은 트루반에서 발견된 사본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주로 괴팅겐 쪽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가장 많이 그냥 우리가 보통 SHT라고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투르탄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 사본 시리즈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이트에 보시면은요 1서부터 12까지가 있는데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불법은 아니고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앙아시아 쪽 사본에 관심이 있으면, 이 안에는 근데 사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설명이랑 트랜스리터레이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출판에서 발견된 불교 문헌에 대한 산스크리트 사전입니다. 지금 보시면 1973년서부터 이거는 끝났는데 2017년까지입니다. 30년, 40년이 넘나요? 네, 엄청난. 그러니까 뭐 주려고 그러면 저희 연구소도 한 10년을 했는데요. 10년 하면은 이제 겨우 연구자들이 어디 가서 중급의 전 세계적으로 저희 연구소를 따지면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중간 정도의 레벨로 가서 어디 가서 이제 발표하고 그러면은 이제 창피는 면할 정도. 네, 이 정도가 이제 10년을 키운다면은 실제로 연구가 시작되는 건 10년 이후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10년이 끝이고 요새는 7년으로 또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거는 이렇게 오래 걸리고 보면서 요새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제일 부럽죠. 여기에는 저 한국 출신의 정진일 선생님이 2009년서부터 이 사전의 편집 책임자여가지고 여기에 나오시는 거 보면은 그 정진일 선생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책으로는 29권까지 해가지고 2017년도에 끝났는데 출판은 27권이네요. 2018년도에 출판이 돼 있어서 구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걸 볼륨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현재 3권까지 출판되어 있고 앞으로 곧 출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의 중앙아시아 사본들에 대해서는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산스크리트 프래그먼트랑 뭐 이렇게 소카 쪽에서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기에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 부디스트 마누스크립트 from Central Asia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앞부분에는 뭐 설명이라든가 이런 전사, 트랜스피커레이션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 사진들의 대부분의 거는 아까 말했던 그 도난 프로젝트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PDF 중에서도 아직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 권리 때문에 PDF 상에는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소카 쪽에서 나오는 거는요, 얘네들이 이 연구소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운반비 약 4만 원이거든요. 건당 4만 원이면 누구나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라면은 저희 연구소나 제 방에 오면은 그래도 좀 인연이 있어서 꼬박꼬박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앙아시아 대부분이고요. 길기트 사본은 우리가 따로 독립은 시키지만 흥미로운 거는 여기는 지역이 아니라 한 건물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우프루라고 해가지고 현재는 인도가 아니라 파키스탄 지역에 있는 하나의 건물에서 발견된 건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교 사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투파도 아닌 건물에서 발견된 건데 대부분 근본 서리트 부분 요새는 이 두 가지 부분 자체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승경전으로 구성되고 이건 머치바크에서 자작나무 껍질에 프로토샤라다라고 쓰인 6기에서 8세기 사본인데 흥미로운 것은 종교 의뢰 목적에서 사용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락샤 마마 사르바 이렇게 사바사마 사트바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어필 레벨인데 뭐 하자면 이게 흑격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 앞에는 뭐 흑격으로 보고 저는 뒤에는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마 대신에 마음이라고 있는 사본율도 있고 다란이에서 그래서 대강 번역해보자면 보호자시여 나 누구누구와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소서인데 이렇게 남겨놨어요. 왜 요거 이제 이게 다란이 중에서 의뢰를 할 때 보호해주는 제주를 보호해주는 거여가지고 여기 이제 사람이 오면 요 안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기입하도록. 그러니까 종교 의뢰 목적이고 좀 더 정확하기 위하면 생계 수단을 위한 필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기트 사본들은 그러니까 학습용이 아니었어요. 네팔 사본들 보면 학습하고 교정하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길기트 사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종교 의례용이기 때문에 재민율은 보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나와 있는 요거는 하면은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동국대 출신들은 동국대에서 하신 분들은 이게 샤카피타카라고 해서 시리즈 도서관에 있는 걸 보실 텐데요. 요새는 내셔널 아카이브랑 소칸 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팩시밀리 에디션으로 예, 이렇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는 저도 저자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한 일이 뭐냐면 사본 보고 이게 뭐 산스크리트 티벳 한문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찾아내는 중노동이었거든요. 진짜로 중노동이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다 위에 이제 그 뭐에 어디에 해당한다라는 걸 다 해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비가 아니고 한 권당 4만 원 내시면 운송비만 내시면은요. 근데 이것도 에어메일 급행 운송비가 4만 원이고 완행은 반이에요. 절반이에요.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된 거고 마지막에 티벳 사본인데 요새 가장 핫한 사본 중에 요 사이에 가장 핫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간다리 사본이랑 티벳 사본, 그러니까 티벳 사본이라는 게 제가 줄여서 말하게 되는데 티벳에 보관되어 있던 산스크리트 사본을 이야기합니다. 티베터 사본이 아니라 예, 이거는 대부분 불교 마지막 단계의 인도 내에서 보관되어 있던 사본 그 중에서 많은 것은 동인도의 마지막 인도 불교의 고리였던 비크라마실라 사원에서 많이 얻어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인도가 멸망 이전에도 불교는 이제 벵갈 쪽으로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그쪽에서 티벳이랑 많은 교류가 있었고 인도 불교 멸망기에 그 전서부터 활로를 티벳 쪽으로 따랐고 멸망기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이거를 이고 가고 했던 것들이 바로 티벳 사본이어가지고 이 사본들은 역사를 좀 보면은요 1930년도에 유명하죠. 상크리티 아야나가 티벳을 4차례 방문해가지고 363개의 판리프 마누스크립에 대한 카탈로그 작업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육아사지론의 사본입니다. 지금은 요거는 괴팅겐 학술원에 그 필름이 있어가지고 정진열 선생님 도움으로 했고요. 지금 굉장히 사본 상태가 안 좋은데 괴팅겐에서 2차례, 3차례 인핸스를 해서 그래도 굉장히 잘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경우를 이탈리아 학자인 뚜찌가 19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이탈리아 학자 뚜찌가 또 사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본이 두 위대한 학자들이 찍은 사진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건 일부러 이렇게 티벳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고 전지에다가 사본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 봤던 같은 폴리오는 아닌데 육아사지론 사본입니다. 네, 이거는 뚜찌가 찍어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 의해서 티벳이 50년도에 점령당하고 60년도에 중국 전 지역을 휩쓸었던 게 바로 문화대혁명이겠죠. 그래서 문화대혁명 사이에 모두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졌는데 실제 상황은 1961년도에 259 혹은 295 사본 세는 숫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게 베이징에 있는 중국 민족도서관으로 옮겨지고요. 나머지 사본들은 나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센이라는 사람이 이 중국 민족도서관 사본에 대한 카탈로그를 작성했습니다. 이 카탈로그는 왼쪽에 보이는 이거는 그 히니버 선생님의 그 부인인 그 하이안이 보이는 건가요? 그분의 논문 뒤에 부록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거고, 오른쪽은 그냥 이렇게 그 비밀리에 유통하고 있는데 아마 산스크리트 학자라면 다 가지고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비밀리에 유통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에 그 다음에 루자오가 잠시 이 259 사본이 라사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사에 돌아간 사본과 라사에 원래 보관되어 있던 사본을 합쳐서 카탈로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작성한 사본에 대해서 사본을 촬영을 했습니다. 아까 오른쪽에 있던 카탈로그가 지금 그래서 이 복사본이 CTRC라고 해가지고 중국 장학연구센터인가 연구중심인가 하는 곳에 있는데요. 북경에 있는 거기에 있었던 카탈로그들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있던 사본들에 대해서 1978년에 일본 학자들 특히 타이쇼 대학 학자들이 들어가고 그 이외의 학자들이 들어가서 촬영해서 팩시밀리 에디션 혹은 레플리카 그러니까 복사본이 더 많은데요. 지금 위에 보시는 게 아마 최종강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다이쇼 대학의 성문지 그 레플리카예요. 그러니까 사본이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복사본인데요, 복제품인데 그거를 스캔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베이징 사본은 또 하나의 베이징 대학에서 마이크로필름 촬영한 후에 1993년에 티베트 자치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요 밑에 있는 게 베이징 대학에서 촬영한 물라 마리아미카 가리카인데요. 예, 요거는 이미 예샤룡에게서 편집돼서 출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최근에 2011년도서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데요. 야자나무 잎에 쓰여진 사본 영인본인데 아까 말한 그 레플리카로 해가지고 총 61권 그 다음에 이 61권에 있는 사본들에 대한 카탈로그 자세한 것, 간략한 것 해가지고 출판이 됐다라고 하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5명이 접근 권한이 있답니다. 다 중국 공산당 그 위에 있는 사람 학자들을 비롯해서 접근이 불가하고요. 언젠가는 풀리겠죠. 있으니까. 그리고 많이 만들지도 않았고 몇 권, 6권인가를 각각 6권인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그 특히 비엔나 쪽과 중국 학자들이 합작해가지고 에디션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에디션들의 리스트가 소위 스타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제일 위에 게 최근에 나온 게 슈타인클러 선생님의 헬투빈두까지 해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주문 바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요. 현재 이미 요거는 요 사이트는 지금 보시면은 요게 바로 티베트 사본들에서 베이징 대학교에서 촬영한 건데요. 연구할 마음이 없는 샤타사 아스카파냐파라랑 요거는 지금 일본 학자가 하고 있고요. 아슈타사 아스카 8천송 두 종류, 그다음에 사타나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근본 중송, 그다음에 근본 중송에 대한 호법인가요? 뭔가? 이따 빠르다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에 대한 주석, 그 다음에 이게 60여리론인가요? 6D 샤스가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다 다운로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요 이외에도 점차적으로 물론 우리가 아까 봤던 요거는 아까 말했던 베이징 사본인데요. 요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전공에 대한 사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중국 학자가 에디션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네팔 사본만 가지고 했었는데 그걸 알고 저한테 이제 베이징대에서 제공을 해줘가지고 제가 에디션을 쓸 때 네팔 사본이랑 이 티베트 사본 두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에디션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본들이 생각보다 구하려고 하면은
쉽게 구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정리한 거고요. 시간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연구 현황,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해가지고 4번 1세대와 2세대로 나눠봤습니다. 1세대는 여기 계신 최종남 선생님, 안성규 선생님, 이용현 선생님, 이동철 선생님, 이재선 선생님 등의 1세대고요. 그 밑에 되어 있는 거는 각각 어떤 거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최종남 선생님은 성문지 쪽으로 하셨고요. 안성규 선생님은 육아사지론, 그 다음에 이용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바야카라부타의 미시파나 요가 말리라고 하는 탄트라 텍스트를, 그 다음에 이종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 구사로 화학을 일본에서 출판하셨고요. 구재선 선생님은 진양아 슈리니카의 육아사 결정에 대한 그 장을 출판을 하셨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1세대 학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봤을 때는 사본을 하셨구나라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정도로 다른 분야에서 왕성한 활약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연구에 기점이 된 것, 여기 또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 이외에 정진일 선생님이나 김진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진일 선생님은 투르판 불교 산스크리트 사전에 2009년서부터 주 편집자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다른 연구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활동하게 활동을 하셨고요. 김진아 선생님 경우는 아마 사본에 대해서 흥미로운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불교 미술사 전공이면서 한국 학계에는 이름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Receptacle of the Sacred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팔천송 반야경에 왜 도상들이 있잖아요. 그 도상들이랑 뒤에 콜로폰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소위 우리가 이제 요새는 대승 운동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경전숭배를 이제 쇼팽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미술사 쪽에서 접근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책의 공부로 인해서 하버드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국내 활동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파악하기로. 그래서 언젠가 한번 국내 학회에서 저기 된다면은 아주 봤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점이 되었던 거는 울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소위 울로 필사본의 카탈로그 작성 및 DB 구축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계시는 강성명 선생님이 비엔나 연구원으로 계셨을 때 소개를 해줘서 금강대와 비엔나 대학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도전으로 강성명 선생님 따라가가지고 혼잡 대학 해가지고 자작나무 껍질로 되었던 걸 분리하는데, 걔들은 그 자기네 문화가 물론 이제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자작나무 같은 게 떡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쫙 찢어. 그래가지고 쫙 찢어가지고 제가 망친 것만 해도 수십 폴리오가 될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은 한국 국내 최초로 앞에서 보신 분들은 다 해외 유학하고 해외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국내 전문가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두 분을 들 수 있는데요. 박영길 선생님이랑 신재관 선생님으로 울로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출발하셨고요. 박영길 선생님은 울로 프로젝트 안에 있던 그 하타요가 프라티피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실제적인 제명한 하타 프라티피카인데, 그 사본 5종과 그 이외에 11종의 사본을 사용하셔서 출판도 하셨고, 신재관 선생님은 한국 처음으로 인도 사본에 대해서 개론을 쓰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가 제가 뽑은 게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본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예,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내리하기가 굉장히 이상한데, 그래서 저랑 그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던 강정남 선생,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독일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최진경 선생까지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세대랑은 다른 게 1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문헌, 다양한 문헌, 사본 이외의 걸 많이 했는데, 저 2세대 요 전문가 집단은 거의 모든 연구를 사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3편의 책을 내고, 그 다음에 사본 관련된 것만 한 22편, 그러니까 19편 정도, 총 논문을 세보니까 22개인데 3편을 제외하고 다 사본으로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한 거는 2017년에 제 책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예, 아마 대부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출판된 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할 거는 십지경주에서 산문 리셋의 십지경을 출판을 하려고 하고, 현재는 육아사주론 사성동지 비판적 편집과 한국어 번역 공동 프로젝트를 행하고 있습니다. 최진경 선생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 한국에서 전 세계 사본학계에서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봐서도 그렇고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게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고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육아사지론 섭결택분에 대한 산스크리트를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발표할 때는 제가 항상 발표할 때 제 앞에 그 카노 카지오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카노 카지오 발표를 다 듣고는 다 나가요, 선물처럼. 근데 최진경 선생 발표할 때 가보면요, 없다가 최진경 선생 발표할 때는 사람들이 쭉 몰려와요. 네. 그 정도로 사본학계에서는 어떤 사본을 가지느냐도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강정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함부르크 대학의 사본문화연구센터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쌓고, 그 다음에 탄트라 쪽으로 받았고요. 현재 그 호재단에서, 호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펀딩을 가장 많이 수확해주는 그쪽인데, 그쪽에서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거는 아바야카라부타가 저술한 암나야 만장이라고 하는 탄트라 계통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흥미로운 거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레플리카로 얘네들이 만들었는데 옛날 건지 모르고 팔았어요, 일본에. 그래가지고 토마베치 토르라는 사람이 그 서점에서 사가지고 왔는데, 제일 밑줄을 보시면은 이게 보통 푸프 네왈리 혹은 마르툴라 네왈이라고 해서 그 산스크리트를 쓰는 쪽인데, 이 밑에는 우르네로 티베트어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바이링구얼 산스크리트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2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비크라마슐라의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하고 있는 건데, 예,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또 소개시켜드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해용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현재는 지냐나 슈리미트의 사카라스이티 샤스트라랑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 박사 논문을 완성을 안 했는데 내년 정도에 태국의 마이돌 대학에서 에디션만 우선 출판을 하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총망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서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사본을 왜 공부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불교 사상이랑 관련도 없는데 그냥 너 혼자 만족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예시를 해놓은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하나 정도의 예만 소개를 하고 예, 십지경문에 보면은 모든 현상은 열반과 같이 적정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십지경문에 대한 해석인데요. 예, 그리고 실제로 콘도의 십지경문에 그러니까 티벳역과 한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콘도의 산스크리트 에디션을 보시면은 동일한 의미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 마나라는 거다가 근데 꼼꼼히 콘도의 에디션을 각주를 보다 보시면 닐마나에 닐마나라고 해서 V가 N으로 바뀌어져 있는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요 밑에 이제 찍 올라가서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도쿄대에서 제공하는 사본 이미지로부터 찾아갈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가장 빠른 산스크리트 사본은 7세기와 그 다음에 슉사 쌈자야 사본 중에서 이것도 그 캠브리지 쪽에서 제공하는 건데 보다 보면 그러니까 요 콘도는 18세기 이후 후대 사본들로 하는데 지금 보시다가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르문마라고 되어 있는 구타 문자이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네와리 아까 말한 훅탑이라고 해서 이거 르마 네, 이거는 제미네이션으로 안 되어 있는 즉 니르마나 대신에 니르마나라고 읽고 있습니다. 틀리죠. 니르마나는 잘 아는 열반이고 니르마나는 뭔가 마법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십지경이 그냥 독립경전으로 전해되는 거, 그 다음에 십지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식사삼자의 티벳녀, 그 다음에 각종 한역들을 하다가 보면은 대부분 니르마나가 있는데 가장 빠른 거에 가장 빠른 축법보역에 보시면은 니르마나라고 읽을 계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 내리는 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문화문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산스크리트 특히 경전 텍스트들은 프라크리티로 전해지다가 산스크리트화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택한 거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니르마나에서 니르마나는 아마도 잘못된 산스크리트화로 비기나 필사자의 오류로부터 출발하여 니르마나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르마나를 선호하게 되고 십지경문의 저자가 이것을 모든 현상은 열반과 같이 적정하다라고 선언하게 되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아주 작은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항상 하면 다 누구나 사본하게 해요. 근데 사본 진짜 중노동인데 가끔씩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이제 공부하게 할 맛이 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수없이 받았던 질문에 대답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놓은 거고 그러면 과연 그럼 우리 과제는 뭐냐? 우리 과제는 뭐냐? 그랬을 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에서 이제는 시스템이다. 여태까지는 개인 연구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시스템을 하자. 첫 번째 학생들을 위해서 뭐 산스크리트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아예 처음서부터 남아시아 문자를 익히고 뭐 티베터 시간에도 그렇고 남아시아 문자 익히는 거 대바나가리 처음에 익힐 때 익히면 그리 어렵지는 않거든요. 예, 두 번째에 석박사의 텍스트를 읽을 때 사본을 참조해보자.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사본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돈 주면 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학원에서 수업을 한다면 아마 제가 여태까지 사본을 못 사용하게 되고 혼자서 에디션한 거를 대학원 수업에서 하는 예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그렇다라고 그러면 대부분 구할 수 있는 시간이고 실제적으로 2016년도에 안성도 선생님이 그 대승장학논문 했을 때 저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본을 보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랩이라는 뛰어난 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나가우 가진이라는 불세출의 학자가 수정을 해놨는데 여전히 수정할 것도 있고 다른 읽기를 채택할 것도 있습니다. 티베터라고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은 특히 현재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년 후속 세대들을 고용하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특히 그래서 그 친구들로 하여금 이런 식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혹은 모든 불교학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불교 산스크리트 사본이나 인도 사본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맛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인도 불교라든가 인도 쪽을 한다라면 이렇게 보고 맛을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는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소위 불교학이라든가 인도학의 선진국들과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근데 사본 분야에서도 물론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본 분야에서는 개인의 역량으로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다 떠나서 제가 하고 싶고 하고 있는 일은 이러한 인도 사본 연구 분야가 한국의 하나의 학문 분야로 정착시킬 수 있을 동안 훌륭한 후배들이 계속해서 퍼오고 있고 그럴 동안 이게 버팀목이 돼서 그냥 국내 저는 인터내셔널한 학자가 아니라 이너내셔널한 학자인데 그동안 버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학계를 중심으로 한 인도 사본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한 10분 정도 휴식을 가지고요. 10분 후에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합니다.